삼성 외야수 김지찬, 2경기 연속 뜬공 포비아 논란에 휩싸이다. 서울 잠실구장의 밤,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수 김지찬이 또다시 아쉬운 수비로 고개를 숙였다. 2025년 시즌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팀의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베테랑 선수들의 노련함과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에 그의 수비 불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팀 전체의 사기와 경기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실수는 지난 경기에서의 동일한 유형의 플레이와 맞물려 그가 겪고 있는 뜬공 포비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단순한 포구 실패가 2경기 연속 문책성 교체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면서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 수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연 김지찬은 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금 팀의 주전 외야수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불안한 수비는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을 위협하는 결정적 약점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2경기 동안 일어난 일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2번의 뼈아픈 실수, 그리고 이어지는 문책성 교체. 첫 번째 사건, 9월 18일 창원 NC전. 사건은 지난 9월 18일 창원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시작되었다. 팽팽한 초반 흐름 속 2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선 NC의 데이비슨이 친 타구는 큼지막한 뜬공이 되어 중견수 방면으로 멀리 뻗어나갔다. 중견수 김지찬은 타구의 궤적을 쫓아 펜스 앞까지 전력 질주했다. 그의 빠른 발은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이 타구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포구 순간 그의 글러브는 공을 받아내지 못하고 떨어뜨렸다. 이 실책성 플레이는 기록상 2루타로 기록되었고 불운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삼성 선발 투수 라우드는 1사 3루에서 적시타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사 만루의 위기 상황에서 상대 타자 김주원에게 결정적인 싹쓸이 3루타를 얻어맞으며 순식간에 스코어는 0대4로 벌어졌다. 비록 라우드 투수는 이후 6이닝 사실점으로 나름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팀 타선의 분발로 9대5 역전승을 거두며 경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김지찬의 실수는 이미 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왔다. 2회 말이 끝난 직후 3회 초 자신의 첫 타석이 돌아오자 박진만 감독은 지체 없이 그를 대신해 대타 이성규를 기용했다. 이는 명백한 문책성 교체였다. 팀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의 실수는 희석된 듯 보였지만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동료 선수들에게는 분명히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두 번째 사건, 9월 20일 잠실 LG전. 이틀 후 서울 잠실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 1회 초 삼성 타선은 폭발적인 집중력을 보이며 LG 선발 투수 토러스트를 맹폭했다. 5안타와 1볼넷을 묶어 4점을 뽑아냈고 2회와 3회에도 추가 득점을 올리며 스코어는 6대0까지 달아났다. 선발 투수 원태인은 이 경기에서 자신의 목표인 시즌 20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3회 말 2점을 허용한 데 이어 4회에도 1점을 내주며 스코어는 6대3이 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6회 말 1사 3루의 위기 상황. 상대 타자 오지환이 친 타구는 또다시 중견수 방면 가운데 펜스를 향해 큼지막하게 뻗어나갔다. 다시 한번 중견수 김지찬이 타구의 궤적을 따라 뒤로 달려갔다. 마치 지난 창원 경기와 데칼코마니처럼 그는 공이 펜스에 닿기 직전까지 따라붙었으나 결정적인 포구 순간 공은 그의 글러브에 맞고 그대로 떨어져 버렸다. 스코어는 6대4가 되었고 김지찬의 실책성 플레이로 인해 원태인의 자책점은 4점으로 늘어났다. 지난 경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점수차가 크지 않아 실수의 여파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마운드 위의 원태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김지찬 역시 아쉬움에 고개를 숙였다. 다행히 원태인은 흔들리는 와중에도 박동원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지만 이미 팀의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어진 7회 초 삼성의 공격 2-4-1,
이루의 절호의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설 차례였던 김지찬은 또다시 이성규로 교체되었다. 이성규는 대타로 나와 비록 안타를 치지는 못했지만 김지찬의 교체는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문책성 교체의 성격을 띄었다. 뜬공 포비아는 과연 실존하는가? 이 두 번의 실수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김지찬 선수가 겪고 있는 심리적, 기술적 문제의 발로일까?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해 내야수에서 중견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그는 빠른 발을 활용한 넓은 수비 범위로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포구 기술, 특히 펜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포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두 번의 실수는 이러한 의문을 현실로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펜스 근처에서 잡는 뜬공은 일반적인 뜬공과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다. 타구의 궤적, 바람의 영향, 그리고 펜스에 부딪힐 때의 시야각 변화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특히나 펜스 바로 앞에서 공을 잡을 때 많은 외야수들은 펜스를 의식하며 속도를 줄이거나 몸을 틀어 안전하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한 포구 타이밍을 놓치거나 시야에서 공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지찬의 경우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으나 최종 포구 단계에서 글러브를 뻗는 타이밍이 불안정하거나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충분한 훈련과 실전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그에게는 이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경기 연속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실수를 범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부족함을 넘어선 심리적 요인을 시사한다. 창원에서의 실수가 문책성 교체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면서 잠실 경기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또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압박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안감은 몸의 움직임을 경직시키고 순간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또 다른 실수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이프스와 유사한 뜬공 포비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선수의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박진만 감독의 경기 후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승리 투수가 된 원태인에 대해 수비 도움을 못 받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스로 이겨내면서 제 몫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는 겉으로는 원태인을 칭찬하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비 실수를 범한 김지찬에 대한 감독의 뼈있는 질책이 담겨 있다. 또한 원태인 본인 역시 시즌 퀄리티 스타트 20개 채우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 아쉽게 채우지 못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실책성 플레이로 인해 동료에게 피해를 줬다는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는 팀원들 사이에서도 김지찬의 실수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련을 넘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삼성 라이온즈는 현재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남은 경기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주전 외야수의 불안정성은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지찬 선수는 타고난 운동 능력과 빠른 발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그 잠재력을 넘어 안정된 실력으로 팀에 기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기술적인 보완과 함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코칭 스태프는 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펜스 앞 뜬공 포구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수많은 선수들이 입스와 같은 심리적 문제로 슬럼프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더 단단한 선수로 거듭났다. 김지찬 역시 이번 시련을 단순한 실수로 남기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 이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삼성 라이온즈는 외야 수비 포지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타격은 기복이 있어도 수비는 꾸준해야 한다는 야구계의 불문율처럼 김지찬이 뜬공 포비아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된 수비로 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지는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이 두 경기 연속 실수는 단순한 야구 기사를 넘어 한 선수가 겪는 성장통과 프로스포츠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